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할 때 항상 어떠한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공부를 하고 수강을 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와서 저는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저는 프로그램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리즘을 먼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흘러가는 흐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프로그램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알고리즘부터 먼저 배울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언어, C 언어라든가 자바, 요즘 같은 경우는 파이썬 같은 언어들을 배우겠죠. 그리고 이 언어들을 기초로 해서 저는 만약에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사 실기시험 내용들을 다 같이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바뀐 시험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언어도 같이 어차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남겨서 기록을 하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알고리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초부터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알고리즘 1회라는 이름으로 가장 기본적인 순서도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일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은 그냥 일의 흐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도형들을 우리는 순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순서도는 기본적으로 각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 사각형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았을 때 우리가 이 그림이 이 도형 안에 있는 이 계산식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의 그림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스타트와 그 다음에 스톱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도형, 타원형의 도형은 우리가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스톱에 이 도형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의 도형을 우리는 처리문이라고 해서 어떠한 만약 계산식이 있다면 계산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는 마름 목골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는 분기문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분기문으로 사용하는 얘는 우리가 처리문의 사각형에 있는 만약에 A는 B라는 뜻과 이 마름 목골 안에 있는 A는 B는 이렇게 썼을 때 얘와 얘의 뜻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처리문 안에 있는 A 이꼴 B는 B의 내용을 A에 넣으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내용을 왼쪽에 저장하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름 목골의 A, B는 A와 B는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름 목골은 보통 이렇게 분기 형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두 가지로 나뉜 형식으로 yes와 no 또는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길을 서로 다르게 줘서 분기 형태가 되는, 분기를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A, B와 여기에 A 이꼴 B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이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입출력과 관계에 있어서 출력과 관계된 도형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순서도 그림으로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얘는 준비문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미리 어떠한 이제 계산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때 사용되는 준비문이 있고요. 보통은 이 정도만 아시더라도 알고리즘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내용을 보시면 아래는 어떤 수, 이 내용들이 배열 A에 기억되어 있을 때 우선은 배열 A라는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고요. 최대값, 최소값, 합계, 평균을 구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 S합계, 평균, 첨자 등 같이 이런 글들이 쓰여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울 때 변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맥스 해놓고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맥스라는 변수는 얘는 변수입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넣어야 되냐면 결과를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가장 큰 값이 저장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한 개만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맥스라는 이름을 정해줌으로 해서 이름 자체의 뜻을 정해주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나는 미리 이름을 정해서 공간은 똑같은 공간이지만 이름을 정해줌으로 해서 쓰임새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맥스라는 이름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저 위에 있는 우리가 이제 문제 내역 속에 있는 어떤 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저장할 곳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 거고요. 또 min이라는 이름을 달면 최소값을 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짠다면 A, B, C, D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변수명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와 B와 C와 D에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그냥 임의의 수가 되는 거죠. 임의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명의 이름을 정해줌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의도, 프로그램을 만든 자의 의도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변수명의 의미를 다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조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법칙을 정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분명히 변수는 데이터를 한 개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배열 A는 배열 변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변수당 데이터를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배열은 이름을 갖고 있으면 뒤에 이렇게 갈로를 하고 숫자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A1, A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0, 24라는 말은 뭐냐면 A1번에는 3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A2번에는 24 해서 A7번에는 7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데이터를 순서별로 하는데 배열 A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뒤에 숫자를 넣음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컴퓨터는 A 다음 숫자가 A 다음 문자가 B라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A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B가 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문제를 주고 나서 그렇다면 A 더하기 2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를 줬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C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A 다음에 B라는 걸 알고 있죠. 쉽게 해서 가 플러스 1을 하니까 나가 되었다. 그러면 가 플러스 2를 하면 다가 된다라고 사람은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컴퓨터는 A 플러스 1을 했는 값은 B라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ASCII 코드 같이 문자 표현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사용을 하면 A 플러스 1을 하면 B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계산식으로 봤을 때 어떤 저장 공간으로 봤을 때 A 플러스 1 했는 값을 무조건 B라는 변수 공간으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컴퓨터는 1 플러스 1은 2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1에서 이 뒤에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A 플러스 2의 또 다른 자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료를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면 이 배열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 프로그래밍을 계획하고 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 어떤 수 30부터 70까지 배열 A에 저장이 되었고 A1에는 30, A2에는 24, 그다음에 A7에는 7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내가 문제만 봐도 아실 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처음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변수라든가 이런 개념을 먼저 익히는 것은 분명히 좋은데 우리가 어떤 식의 결과, 그러니까 예제가 없이는 조금 공부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을 먼저 익히면서 우선은 약간의 주입식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린 나이에 공부할 때는 사고력 증진이라고 하는 좋은 말을 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사고력을 증진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이 배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의 주입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법칙을 알려주고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언어와 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배우고 그럼으로 해서 내가 프로그래밍이 조금 더 재미가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처음에는 무턱대고 이제 언어부터 가르쳤었는데요. 언어부터 가르치고 보니까 학생들은 A는 B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면 모르는 건 아닌데 결과물 자체가 어떤 그래픽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지루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C 언어 자체는 재미가 없는데 그렇다고 뭐 다른 언어라고 해서 이제 문법 글씨를 많이 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익혀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문제를 주고 풀이 방향을 정해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짤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알고리즘을 항상 학생들이 먼저 프로그램을 배우러 올 때는 알고리즘을 먼저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변수에 대한 개념을 지금처럼 제가 먼저 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되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보면서 이런 개념을 먼저 세우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언어의 문법을 배운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제가 이런 문제를 준다면 금방 계산합니다. 최대값은 제가 눈에 봐도 이미 보이죠. 86이 가장 큰 값이고요. 최소값은 24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합계는 그냥 모두 더하시면 되고 평균은 모두 더한 값에다가 나누기 7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를 할 때 꼭 외워야 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들을 외워두고 있으면 알고리즘에 갈로를 넣고 얘는 무조건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결과물이 이렇게 무조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풀면서 하나씩 법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